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주식시장에서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것은 일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환율도 변동 환율제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원화의 그런 환동 자체가 오르고 내리는 것은 크게 이제 문제가 될 게 없는데, 지금 이제 문제는 트럼프 당선인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 전 세계의 자금이 경쟁적으로 미국으로 지금 이동하는 그런 현상들이 보이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미국의 달러화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강세를 띠게 되고, 상대적으로 뭐 유로화라든지 엔화라든지 또 위안화 그리고 원화들이 상대적으로 약세 국면에 들어가게 되는데, 뭐 유독 한국의 원화 가치 하락이 가파른 거죠. 예. 뭐 이번 일 전에도 원화 가치 하락이 훨씬 더 이제 변동성이 좀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제 오늘 이틀간 한국 증시에서 이제 패닉셀, 공포에 뜬 나머지 주식을 그냥 투매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사흘간 그렇게 계속되니까, 오늘 경제신문을 중심으로 대서특필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계속되지 않습니까? 우려할 만합니다. 왜냐하면은 대개 환율은 달러당 한 1,400원 정도가 마지노선이지 않습니까? 심리적 마지노선. 대략 한 1,300원대 후반경 정도에 움직이는 것을 대체적으로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환율이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여 왔는데, 지금 이제 1,400원 선이 깨졌으니까 심리적 마지노선이 이제 깨지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1,400원대에 진입한 것이 1,450원대까지 육박하지 않겠느냐. 또 1,450원대를 넘어가지고 외환위기 수준까지 원화 가치가 추락하지 않겠느냐. 뭐 그런 이제 우려가 이제 시장 참여자를 사이로 해가지고 이제 퍼지게 되니까 이제 공포에 그냥 떠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이제 거기에 따라 이제 투매가 계속 많아지게 되니까 어제 아마 장중에 한국의 주식 시가총액이 2,000조가 무너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죠. 거기다 이제 한 400만 이상 정도가 갖고 있는 한국의 상징적이고 또 대표적인 주식인 삼성전자 주식이 4만 원대까지 지금 진입하니까, 그것도 심리적 마지노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1월 13일 날 5만 6천 원 정도였는데, 지난 8월 달에 이제 7만 6천 원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8월 달 이후에 11월 13일 날 5만 600원까지, 5만 600원까지 떨어졌으니까, 먼저 오늘 장이 열리게 되면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삼성전자가 4만 원대 진입한다는 것은 이제 정말 그 시장에 참여하고 있지 않더라도 관찰자 입장에선 과할 정도로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한국은 참 이 기축통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수출입 과정에서 이 환율이라는 것이 대단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또 그것이 실질적으로 영향도 많이 발휘하지만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큰 그 몫을 차지하는 거죠. 당장 이제 원화가 이제 1,400원대 중반 후반경으로 가게 되면은 일단 수입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수입 물가가 오른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하면은 다시 인플레가 재점화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한국의 이 수출 구조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중간재를 수입해 가지고 그것을 가공해서 해외 시장에 내다 파는 그런 가공무역이 주축이지 않습니까? 원부자재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이제 원화 가치가 이렇게 폭락을 하게 되면은 대단히 큰 이제 코스트 상승 요인이 되는 거죠. 코스트 상승 요인이 되지만, 그러나 완제품 가격은 한국 기업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올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완제품 가격은 거의 고정되어 있고 원부자재 가격은 올라가게 되니까 마진도 줄어들 뿐만 아니고 교육 조건도 굉장히 악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이란 나라는 항상 이렇게 외풍에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평소에 거만하지 않고 열심히 건면하게, 예, 물건 잘 만들고 싸게 만들고 그다음 가능한 저축 많이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어느 순간에 바깥 바람에 따라 가지고 크게 좌우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번에 여러분들 이 트럼프 행정부가 등장하기 이전도 유난히 한국의 원화 가치 변동성이 심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받았지 않습니까? 뭐 사실 지금 이제 추세는, 예, 트럼프 행정부가 등장하고 난 다음에 미국의 주식시장은 상당히 화랑이고 또 트럼프 행정부가 등장한 다음에 크게 이제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는 그런 가상화폐 시장이나 비트코인 시장은 엄청나게 활성화되지 않습니까? 이제 어제 잠시 빠졌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S&P 500이 6천을 정도 넘었었으니까 대단한 거죠. 예, 4천부터 시작해서 한 6천까지 올라갔으니까 한 1, 2년 사이에 2천 정도 오른 거지 않습니까? 전 세계 자금을 마치 블랙홀처럼 지금 미국이 빨아들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예, 트럼프 행정부가 제1성으로 이름 삼을 것이 이제 자국 산업 보호니까 고관세에 대한 우려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강달러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이 확연하게 지금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위기를 느끼고 있는 겁니다. 한국에 많은 그런 경제 참가자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위기를 빨리 직감하고 대처 방안을 마련한 것은 정부보다는 대기업들일 거라고요. 대기업들이 가장 신속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이제 대기업들은 기본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가 내년 1월부터 현실화되게 되면은 관세를 높이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미국을 향한 자금 이동이라는 것이 상당 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크게 두 가지가 지금, 예, 신속하게 취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예, 어떻든 간에 비용을 줄이는 것. 그 이제 인건비 상승을 억제하는 거죠. 그럼 이제 신구 교육도 상당히 줄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비용을 줄이고 그 다음에 이 사태가 상당히 장기화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가능한 현금 비축을 늘려야겠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대기업들이 전략을 급속하게 수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회사 가운데서도 매각 가능한 부분을 매각해서라도 현찰을 갖고 있는 것이 좋겠다. 이런 움직임이 지금 시장에서 관찰이 되지 않습니까? 그 개인에게 주는 메시지도 굉장히 이런 중요한 거죠. 내수 침체가 상당히 지속이 되고 인플레가, 예,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상황이 바뀌게 되면은 사태를 잘 보고 그게 맞는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겠다. 어떻든 대기업들은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것 같다. 다르게 하면 원화 가치가 하락한 상태가 1,400원대가 오래 갈 거로 보는 거죠. 감사합니다.